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주입니다. 일정대로 수술을 잘 받았고요. 건강 회복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퇴원하고 아직 외래 진료를 가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도 몸의 상태를 봤을 때는 잘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의 말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한동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가 높다는 게 자기를 잘 아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동안 되게 어떤 책이 유행하면서 되게 많이 얘기가 있었죠.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게 되는 방법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분야별로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잘 볼 수 있을 때 좀 자기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목이 자꾸 잠기네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발달장애인 친구들의 특성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기능상의 개인 간 차이도 심하지만 개인 내 차이도 심하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말을 굉장히 잘하고 사회성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말을 잘하면 사람들은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고, 사회성이 좋아서 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잘하니까 그 친구가 지능이 높아서 문해력이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능과 그 지능은 굉장히 별개의 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게,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특성을 보이면, 어떤 걸 잘하면 그 친구는 당연히 다른 지능도 높을 것이고 사회 적응력도 높을 것이고 사회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려 사는 것도 잘할 것이다 라고, 직업 능력이나 적응하는 능력,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그런 능력들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가드너가 주장한 그 지능 있잖아요. 5가지인가 6가지가 지능이 있다고 했던 거, 그거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지능이 높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능이 높고 그러는데,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어떤 부분이 높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교육하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별화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그들이 장애인이라서 좀 더 극단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보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비장애인한테도 적용을 해본다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외향형을 주로 쓰는 사람이고 사회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사회성이 높아 보이게 된 이면에는 제가 눈치도 많이 보고 자존감도 낮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게 있었고, 반면에 저의 그런 모습 때문에 말도 많이 하고 잘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제가 뭔가 싸움도 잘할 것 같고 막 나서서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 성향보다는 좀 더 혼자 있는 것도 더 좋아하고, 호전적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좀 더 평화롭게 지내는 걸 더 좋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만약에 연애를 한다 그러면 밀당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뭐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뭐 모든 인간관계에서 밀당이나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되게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밀당 같은 거 잘 못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메타인지라는 게 굉장히 거창하죠. 메타인지라는 말 자체 되게 유식해 보이는데, 그 말을 그냥 뒤집어서 보면 내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건 되게 잘하고 어떤 건 조금 못하고 어떤 건 많이 못하고, 이런 거를 그냥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서 내가 어떤 면에서 어떤 성격과 어떤 성향과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메타인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시도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난 이게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연습해야 되고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뭐랄까, 실망도 덜하고 기대도 덜하고, 그쵸? 목표치도 낮게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낮은 목표치를 계속 성취하면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엄청 자기계발 영역에서만 중요한 말로 여겨지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존감 영역이라든지 나의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왜 이럴까? 나는 어떤 뭉뚱그려진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가 되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능력이나 지금 나의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게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고, 그게 조금 내가 어려울 때는 객관적으로 나를 봐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좋죠. 그게 나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도구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좀 못한다고 비난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내가 사회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사실 내가 좀 더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좀 더 당당하고 너무 치이지 않으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한테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 거지,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제일 많이 흔들리고 내가 제일 나락으로 금방 빠지는지, 내가 어떨 때 감정적으로 제일 많이 매몰되어 있는지, 이런 상황들, 나의 감정적인 취약점 혹은 강점, 뭐 단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쪼개고 잘라서 정리를 해보고 스스로가 그 부분을 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도 당연히 다 알잖아요. 나는 이런 면은 좀 잘하는 면이 있고 이런 면은 좀 못하는 면이 있어. 뭐 능력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취약점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어떤 그런 마음 바탕이라든지 내가 살아온 과정이라든지 그 발작 버튼이 어떨 때 눌린다든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굉장히 좀 강해진다든지 어떤 부분에선 수월하게 지나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을 때도 너무 총체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어떤 한 덩어리의 인간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부분의 하 플러스 알파인 존재는 맞지만 그렇지만 그냥 덩어리의 한 존재로서만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부분은 좀 더 개발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좀 괜찮은 상태고 어떤 부분은 좀 더 매력이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점만 부각해서 자기를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 자존감이라는 키워드, 나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치료사로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들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제가 병원 치료도 받고 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스스로 내가 나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약물 치료받고 아무리 좋은 상담치료사한테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한다고 한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보려는 의지가 없으면, 직면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스스로 나를 디테일하게 쪼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내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으면 절대로 그냥 나아지진 않아요. 저절로 나아지진 않아요. 나도 어떤 노력을 하고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오는 거지, 그냥 어떤 치료만 받고 상담만 받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뭐든지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가 다 어떤 보조적인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 100% 내가 모든 도움을 받아서 온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그냥 어떤 아직 최약점, 가장 취약한 점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나 자체를, 나의 전체를 다 깔아뭉개지 말고, 내 가치를 그렇게 깔아뭉개지 말고, 나의 어떤 면, 취약점, 좋은 점, 뭐 잘하는 점, 남들이 보기에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쪼개서 나 자신을 좀 데이터화 해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혼자서 하기 힘들면요, 타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거 되게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 과정을, 그런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뭔가 비난과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메타인지라는 게 자기계발 영역에서만 쓰일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 발달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 현재의 어떤 그 위치, 현재의 능력치, 어떤 감정 상태, 그리고 어떤 그런 현재 그 모습 그대로를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답은 금방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그걸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실마리를 못 풀어내고 그게 덩어리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엄두도 못 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실마리는 작은 데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문제는 쪼개보면 정말 되게 작은 단위로 작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취약점들을 큰 덩어리로 보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고, 뭔가 저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쳐야 될 것 같고 저걸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엉망진창인 인간으로 느껴지는데, 그거를 100가지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시고 100가지 중에서 그래도 100가지 중에서 30개는 괜찮고 70개가 문제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70개를 한 달에 한 개씩만 공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좀 70개라고 얘기했으면 오래 걸리겠지만 한 달에 한 개씩만 해도 1년이면 벌써 12개를 공략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해 나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개가 너무 힘든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개가 너무 힘들지만 공략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면이 늘어나다 보면요, 나머지 부정적으로 느껴졌던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반대 방향으로 넘어와져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것들을 약간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의 모든 취약점, 내가 막 이렇게 취약한 인간이고 가치가 뭐 엉망진창인 인간이고 막 이러면서 나를 깔아뭉개가지고 나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그 자리에 나를 두려고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으로서, 내가 좀 더 나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좀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 자신을 1부터 100까지를 잘게 쪼개서 그 중에서 나의 가장 취약점이 어딘가를 찾아보고, 그리고 좋은 점은 어떤 것인가, 잘하고 있는 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게 쪼개보고, 이렇게 해서 나를 좀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확인하고, 그 이후에 잘못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잘못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쪼개는 그 과정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보세요. 뭐 지나온 과정의 삶에서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부끄러운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지나온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지. 그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도 계속 평생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저도 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쪼개봅시다. 쪼개보면서 우리가 그 유식하게 말하는 메타인지라는 거를 나 자신한테 좀 가져봅시다. 충분히 정말 자존감 높은 사람, 충분히 나를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덩어리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 덩어리에서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거의 누워 있어요. 많이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회복을 위해서 많이 누워 있고, 저도 좀 더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많이 했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갈 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제가 사실 처음 하는 수술이 아닌데도 어쨌든 생각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비교적 힘들지 않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 시간이. 그래도 건강은 잘 회복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더 건강에 신경 쓰고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마음의 건강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다 같이 건강합시다. 건강해집시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기를 저도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저도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도 꾸준하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 가을날 행복하고 좋은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